컨텐츠는 계속 올리는데 팔로우는 안 늘어나고 문의도 없고, 저는 2달 만에 팔로우 2.1만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로워 수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팔로워가 300명도 안 되고 릴스 조회수가 1000 가까이밖에 안 나오지만 손님들은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열심히 많이 올리기만 하면 언젠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일 무서운 상태가 뭔지 아시나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컨텐츠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팔로우는 늘어나지가 않고 문의도 없고 심지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팔로워가 0명이 돼서 인스타그램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선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손님을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처음 시작한 건 2018년 이때였어요.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해서 올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을 올려도 반응이 크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계정은 2025년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팔로워 2.1만은 늘렸고, 이 수치는 딱 2달이 걸렸습니다. 저한테는 큰 성과지만 솔직히 팔로워 2.1만이라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저보다 팔로워도 많고 조회수가 높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노하우를 통해 코칭받은 원장님들이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이 나오는 분도 있으시고요. 팔로워와 조회수가 낮아도 내가 만든 컨텐츠를 보고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3년째 강의와 코칭, 컨설팅을 통해 미용인들의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공식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팔로워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팔로워 100명이 없어도 손님이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은 잘하는 미용실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끼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제가 2021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규 고객을 늘리는 마케팅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 수업 커리큘럼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제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2021년부터 지금의 시기, 이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인스타그램 생태계가 변했더라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은요, 정말 말 그대로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기존에 이미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잘하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올리면 누군가는 언젠가 봐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은 약간 환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뚜렷한 시그니처나 다른 미용실과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계정 컨셉을 뾰족하게, 완전 뾰족하게 잡고 시작을 하고 컨셉에 맞는 컨텐츠 큰 틀을 잡은 다음 꾸준하게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인사이트를 분석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면서 이것저것 시도들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계정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저는 일단 나한테 와야 하는 이유를 먼저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마다 올리고 싶은 거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고 손님이 빠르게 우리 매장으로 오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맞춰서 컨셉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컨셉이 명확한 계정일수록 컨텐츠를 봐야 하는 타겟이 명확해지고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운영하는데 아직 뚜렷한 차별성과 나한테 와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어서 내가 일하는 방식과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단순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나를 보여주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지? 사람들은 그냥 단순 과정, 내가 오늘 이렇게 일했다, 나는 오늘 이런 교육을 들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 맥락을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도 찾아와 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컨텐츠보다 손상머리로 고민이신 분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모바일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고 공감을 일으키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평범한 나의 일상과 일하는 걸 단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의 고객들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미용사이며 나에게 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가야 잠재 고객이 다른 곳이 아닌 나에게 와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제 선정을 잘하는 거예요. 인스타는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나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미용인이 미용인에게 도달이 되는 계정, 미용인이 일반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계정,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미용인에게 도달되는 계정은 대부분 계정을 운영하는 미용인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기술 정보도 주고 매장에서 쓰는 꿀팁도 공유하고 교육이나 여행각 내용도 올리고 내 하루에서 어떤 게 힘들었는지 오늘 어떤 고객을 만났는지 미용사들이 공감이 될 만한 주제를 올리는 거죠. 내가 올리는 주제가 여러 개여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봐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오 묘정 원장님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술 정보를 이야기하다가 패션에 대한 정보, 개인 생각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주제를 올리면서도 팬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계정이죠. 근데 이런 인물 중심의 방향성을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인물의 외모와 성격,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이 좀 독보적으로 뛰어나야 사랑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성공하는 미용사의 삶을 살고 싶다. 저런 삶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 혹은 성격이 있어야 계정이 성장이 되는데 성향이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남이 부러워할 수 있게끔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런 인물 중심의 계정을 하고 싶더라도 처음에는 약간 타겟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는 주제의 컨텐츠 중심으로 올리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성공하는 모습, 나의 일반적인 모습을 추후에 보여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제 중심의 계정은 뚜렷한 주제의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의 헤어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오냐드의 판호 원장님, 알티메어의 조 원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레이어드 펌, 레이어드 컷이 아니라 중앙부가 긴 분들에게 어울리는 레이어드 컷, 얼굴이 둥근 분들은 레이어드 컷을 할 때 어떻게 보완하면 좋아지는지,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 때 더 매력적인 계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까?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객님들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열펌이지만 다이슨을 쓰고 머릿결이 상한 분들을 위한 열펌과 사회 초년생에게 어울리는 펌, 이 두 가지는 같은 열펌이지만 저는 완전 다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미 유명한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미용사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 지방의 헤어 디자이너였고 그분들처럼 이 하입을 받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그들을 따라하지 않고 타겟을 소비자에게 맞춰서 내 중심이 아닌 타겟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면 손님들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컨셉을 아이덴티티로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현재 나는 이러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이러한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장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걸 저로 예시를 들면 나는 미용실 매출 상승 전문 컨설턴트이고 미용 기술은 있지만 마케팅을 어려워하는 미용인에게 맞는 올바른 방식을 컨텐츠로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같은 미용사,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다른 원장님을 예시로 보면 나는 모발 과학을 잘 배워서 어떤 머리도 완벽하게 펌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미용인이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처지는 분들이 미용실을 가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나의 기술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뾰족한, 완전 뾰족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동네 가족 단위의 고객님들을 예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예쁘게 가족 단위 어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쁘다는 기준도 추상적이고 동네에 진짜 많은 가족 단위의 고객님들이 있을 텐데 저마다 다른 모질, 두상, 스타일로 니즈가 다 다르거든요. 가족 단위 고객님을 예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머릿결이 상해서 지저분한 고객님들의 머릿결이 되살아나면서 손질도 편하게끔 펌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사람들이 공감되고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컨셉을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복구펌을 하다가 나중에 컬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케팅 할 때 또 컨셉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이걸 평생 해야 된다 라는 착각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초반에 빠른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일단 지금 제일 잘하거나 잘할 수가 있거나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선택한 다음 타겟들이 공감이 되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로 계정의 방향성을 잡아 운영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미 기존에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초입이다, 초보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뾰족하게 컨텐츠를 잡아서 타깃들이 공감이 되고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가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하는 방식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